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안양대학교에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특성화 교육을 통해 배움의 질을 높이는 명문사학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변화를 이끄는 정창덕 신임 총장님의 추진력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안양대학교 제8대 총재로 취임한 정 신임 총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이었죠. 안양대학교 제8대 신임 총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취임하셔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 한양대학교는 그동안에 이제 전통도 있고, 그러나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의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각오도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총장님의 교육 이념이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그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뭐 전임 총장님들도 뭐 다른 대학 총장님들도 뭐 많은 좋은 철학도 계시는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이라는 게 이제는 그 지역과 함께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는 교육 경제라는 걸 한번 제가 좀 얘기한 적이 있고요. 교육 경제.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과 지역이 단순히 어떤 협력 차원이 떠나서 이제는 융합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도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서비스 러닝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나름대로의 좀 철학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총장님의 교육관을 캠퍼스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학과별로 이제 지역과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그런 그 특성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 관련한 학과가 저희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역과 더불어서 스마트 헬스 뷰티라는 우리가 연구센터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 지역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같이 그 지금까지는 산학연이 중심이 됐지만 이제 산학연 소비자가 드라이브가 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특별한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총장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학교의 내실을 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이라는 게 내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제 학생들 등록금만 가지고 학교가 운영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대학이 이제 절감하고 또 내실 있게 가느냐는 문제인데 특히 설비 쪽, 시설 쪽 이런 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입학률이라든지 취업률 또 그 다음에 이제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이런 지표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 교직원들이 신뢰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내실 있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동력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그 내실 있는 쪽으로 가는 그런 첫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럼 총장님이 지향하시는 그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목표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구조개혁인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평가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그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 받는다는 건 이제 구호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세부적인 것으로서는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업률이라든지 또는 중도 탈락률이라든지 산학 협력 그 어떤 지수라든지 또 어떤 교원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여러 지표들을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은 이제 핵심이 뭐냐면 수월성과 수익성입니다. 수월성은 그야말로 그 연구 업적입니다. 이제 이건 교수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재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외부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이 재정 문제를 좀 그 달성하려고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도 제가 언급한 대로 그 특성화 부분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대학교는 이제 각 학과별로 그 각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뭐 컴퓨터 관련 쪽에 IT 관련 쪽에 학생이 들어왔다. 그러면 장래에 뭐가 될 거냐? 저는 IT 관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 과목 듣고
이거 인턴하고 이거 실습하고 학생별로 개개인별 지도를 그린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 저희가 그 목표를 전국에 최소한도 한 그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한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런 10위권을 목표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목표도 세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학 교육 환경 또 대학 기관이나 학생들 모두에게 가장 어려운 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천안권 이하는 오히려 굉장히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앞으로는 이제 2020년대까지는 계속 그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17만에서 한 20만 정도는 대학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각 대학별로 계속 등록금이 이제 동결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대비의 정책을 세워야 될 거고 저희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대학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무엇을 전공했느냐, 또 전공과가 무엇이냐 무게를 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참 저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매뉴얼 문화고 우리는 스펙 문화다. 스펙. 그러다 보니까 사실 스펙이라는 게 스페시피케이션, 설명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학교 나왔느냐, 뭐 자격증이 몇 개냐,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공이 뭐냐,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 시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공이 뭐냐, 사실 그 전공 안에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머리 쓰는 교육은 많이 했는데 마음 쓰는 교육을 참 못했거든요. 마음을 쓰는 교육.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로 소통하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두통이 많거든요. 마음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전공에서 자기가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또 인성적으로 마음 쓰는 교육을 확실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사실. 특별히 총장님은 한 구석 밝히기 정신을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 구석 밝히기 운동 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 설립자님께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 구석 밝히기는 한마디로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으로 간다면 우리가 연구도 이제 한우물 연구 또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 직장에서 평생 직업으로 그래서 자기 있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더 좋은 회사로 스카우트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의 한 축이 한 구석 밝히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우물을 파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최고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만의 다 우물이 있거든요. 저는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거북이가 생각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왜 토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지 거북이는 사실 바다라는 자기 우물이 있거든요. 토끼를 그리 데려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한 구석 밝히기는 저희 학생들이 좀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마지막 정 총장님이 가지고 계신 인재상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첫째는 이제 미래는 어찌됐든 창의 융합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재상은 이제 자기가 배운 전공을 토대로 주변하고 어떻게 하면 창의 융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인재 앞으로 저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마음 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인성하고 직결이 돼서 단순히 어떤 인성교육이라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 학교 다닐 때 직접 지역과도 자기가 1대1로도 봉사도 해보고 저는 심지어 학생들이 단체로 봉사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위해서는
자기가 관련되는 전공과 관련되는 1대1 봉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보고 있습니다. 봉사. 예. 네. 그런 마인드를 갖춘 그야말로 그 인성이 함양된 그 인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우리가 한구석구석 밝히기라는 얘기를 네, 좀 한구석 밝히기 말씀드렸지만 운동. 자기 분야에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여호수아 같은 네. 그런 그 인재들이 좀 나왔으면 그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실. 네. 안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총장님께서 인사말을 적어 놓으셨는데 그 첫 글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창의융합 강소대학 안양대학교 내일이면 더 달라집니다. 이 글귀가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 패기가 느껴지는데 안양대학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우선 첫째로는 이제 창의융합 모델을 각 학과별로 특성화를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제가 한 사례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안양대학교는 달라질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아까 지역하고 이제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런 그 특성화 쪽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그 한 축으로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교육경제란 말을 좀 네, 했습니다. 교육경제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으로 인해서 지역도 잘 살게 되고 네. 지역으로 인해서 또 대학이 활성화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하면 또 많이 그 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최초로 한번 그 노인화 요즘 문제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퇴자 문제, 노인화 문제를 저희 안양대학교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네. 그래서 노인 의료 쪽에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의과대학이라든지 간호과대학이라든지 그래서 안양대학교 하게 되면 정말 노인 문제, 은퇴자 문제를 안양대학교에서 해결한다. 네. 이런 노인 이제 문제는 안양대학교가 책임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그래서 그런 문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전국의 그 10위권 안에 네. 그래서 우선 1단계로는 학과 중에서 전국에서 1위 학과가 나와야 되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한 과 정도는 그 제1위의 학과가 나오고 네. 예, 그렇게 해서 2020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그 세계 탑10 안에 네. 또 세계 탑10 안까지는 좀 저희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전국에 네. 탑10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의 그 확실한 소신이고 그렇게 됐을 때 저는 내일이면 더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비전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대학이 보다 더 건강해지고 그 뿌리가 튼튼해지기를 바라고요. 안양대학교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